저 제가 일전에 단톡방에 드린 패들렛 사이트 들어가시면 하나의 섹션인데요. 주요 사이트는 우리가 챗GPT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은 펠로에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챗GPT와 대화를 할 때 자동화 생성하는 거 할 때 필요한 게 여기 프롬프트, 그리고 엑셀 자료, 그리고 내신 문제 캡처해 놓은 거 이게 필요해요. 다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폰트도 나중에 보고서 다운로드 할 때 폰트를 안 넣으면 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폰트도 꼭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래서 1번부터 우리 5번까지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4월 18일 날 그때는 5번만 끝났었어요. 근데 제가 녹화를 다시 하기로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GPT로 시험 문제 자동 생선 거기는 제가 이제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쓰시면 됩니다. 혹시 혼동되실까 봐 일부러 지우지는 않았어요. 05-2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제가 펠로 프레젠테이션 제작 프롬프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6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 자료인데 엑셀에 우리 학생들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정리한 1단원과 2단원용 부모 피드백 문구 자동 생성과 퀴즈 자동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 파일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성적 분석 및 피드백 문구 자동 생성, 자동 완성할 때는 이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샘플은 아마 우리 내신 변형 문제 할 때 필요할 거거든요. 이 내신 변형을 위한 문제 샘플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점 3개 누르시면요. 점 3개 누르시면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를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여기 zip 파일로 나기 때문에 문제 샘플은 zip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다른 파일들은 바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리는 챗GPT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새 창이 열렸다면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한글 파일을 열어보시면 어떤 한글 파일을 여시냐면 GPT로 학부모 피드백 문구 자동 생성 01번입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처음에 학부모로 GPT로 학부모 피드백 문구 자동 생성 파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엑셀 파일 없이 사용하는 기본 프롬프트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보면은 당신은 과목명 전문교사입니다. 빨간색으로 괄호 묶어 있는 것은 해당 과목을 이제 변경하는 거고요. 이렇게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 프로트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만 해놨는데요. 엑셀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엑셀 파일로 하실 것 같아요. 구글 시트나 그럴 때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이것은 몇 학년, 누구, 성별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목도 뭐 영역 1, 영역 5까지 해서 특징까지 다 해준 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프롬프트를 몰랐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여쭤봤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은 기본 프롬프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목별로 기본 프롬프트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뭐 국어 전문 교사다라고 밝혀준 것만 동의를 하고 다 이렇게 다 일일이 적어야 됩니다. 영어, 수학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엑셀 파일을 첨부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특정 학생 한 명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잠깐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이제 1강, 2강을 위한 엑셀 파일인데 이것은 제가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학원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있겠죠. 자,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로 제가 일단 샘플이기 때문에 3명의 학생, 그리고 샘플이기 때문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섞여 있는데 학원마다 이것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에 열을 보면은 학년 이름, 성별, 과목, 현재 성적, 최근 단원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까지만 학생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샘플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원에 따라서 이것은 다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톤부터 추가 요청 사항은 챗GPT에게 물어볼 때 프롬프트에 항상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실습을 몇 번 하시면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원장님들이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학생 한 명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한 건데, 저는 이제 김서연 학생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학생 한 명의 피드백을 작성해 달라고 챗GPT에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당신은 중고등학교 교육 전문 AI 조교이다. 첨부한 엑셀 파일에서 학생 이름을 제가 미리 고칠게요. 김서연. 대괄호 묶어 있어도 돼요. 대괄호를 묶으면 챗GPT는 더 강조한 거라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김서연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할 피드백 문구를 작성해라. 그런데 그 피드백 문구는 뭐냐? 엑셀 파일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미리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해서 피드백 문구를 작성해줘라. 자, 여기도 그 김서연이 들어가야 하겠죠. 여기다가 김서연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파일에 명시된 요구사항, 톤, 길이, 스타일. 여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톤, 길이, 스타일을 내가 엑셀에 넣은 그 자료대로 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 전체를 복사해서 채찍부터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다 바꿔놨죠. 김서연 학생, 김서연 학생. 여기다가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해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만약에 나는 구글 시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구글 드라이버에서 추가를 눌러서 거기를 따라가면 되겠죠. 저는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엑셀 파일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이 이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챗GPT가 대답을 하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더하기 파일 업로드 및 기타 여기는 음, 무료 사용자도 되긴 돼요. 몇 번 되고 많은 횟수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동안에 무료로 이 챗GPT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더하기를 많이 누르지 마시고 실습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야, 유료를 사용하니까 이게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상생활 하시면서 필요하실 것 같으면 그때 유료 결제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챗GPT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 파일에 우리가 저장을 해놨어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분석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파이썬을 돌려서 그걸 잘 아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지금 네, 김소연 학생에 대해서 했는데 요청하신 톤으로 했다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김서연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아마 제가 엑셀 파일에서 5줄에서 6줄 길이로 전문적이고 건설적이고 길이는 5, 6줄, 스타일은 간결하게 해달라라고 미리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5줄, 6줄 간결하게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학생은 현재 국어 과목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뛰어나다. 이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음.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풍성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답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뭔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이 엑셀 파일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나는 뭐 다만 뭐 이런 나쁜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생략해줘. 아니면 뭘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추가해줘. 그리고 나서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추가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걸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진행해 봤고요.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없다면 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여러 학생에 대한 일괄 피드백 생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어 과목 시트 보시면 국어 과목에 3명이 있고 영어에 3명, 수학에 3명이 있는데 제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샘플이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섞여 있죠. 영어도 그럼 학원마다 중학교 전문이면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전문이면 고등학교 전문, 또 학원이 사이즈가 크면 고등학교도 고1, 고2, 고3 다 나눠져 있겠죠. 학원마다 이 엑셀 파일의 형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당신은 중고등학교 교육 전문 AI 조교다. 모든 학생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은 자, 이런 정보가 있어. 너 GPT야, 너 기억하고 있지?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각 학생별로 다음 구조의 피드백 문구를 작성해라. 어떤 거냐면은 자, 인사말과 학생의 학습 현황 개요부터 교사의 지원 약속과 맺은말을 해줘라. 피드백을 주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학생의 피드백을 한 다음에 요렇게 구분해서 한번 적어줘라. 내가 읽기 편하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복사해서 한번 챗GPT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속 물어볼게요. 컨트롤 V를 하고요. 제가 여기는 안 적었지만은 혹시 몰라서 맨 아래에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트.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시트 하나밖에 안 읽더라고요. 모든 시트의 학생에 대해 작성해줘. 그리고 제가 테스트 겸해서 좀 1차 질문에 엑셀 파일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엑셀 파일을 아마 안 줘보겠습니다. 애가 인식을 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액도 여전히 같은 창에 있으니까요.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전송 버튼. 음,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얘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짓말로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사용자님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테스트할 겸 해서 이렇게 한번 어, 두 번째부터는 제가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새 채팅을 하지 않고 현재 창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엑셀 파일을 추가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올리셔도 됩니다. 반복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도 또 파이썬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파이썬을 잘 아시는 분은 쭉 한번 눈으로 읽어가면서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나온 게 나왔죠. 얘는 이제 읽은 거고 이것은 자기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줄 것 같습니다. 김서연, 박준, 이지민 각 시트를 다 읽은 것 같죠. 그래서 전체 학생 피드백에서 나오는데요. 자, 6, 7, 8, 9명이 되면 됩니다. 자, 모든 시대 학생에 대한 학부모 피드백 문구를 작성했다. 필요할 때는 특정 학생의 피드백만 추가나 스타일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텍스트로 나오지 않고 좀 길어지니까 뭔가 다른 형태로 줬어요. 이것을 테이블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테이블 펼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위에 답변처럼 그냥 글자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지만은 만약에 GPT가 그때마다 약간 대답하는 형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넓게 펼쳐주는 거 있잖아요. 테이블 펼치기를 누르면 테이블이 오른쪽에 펼쳐지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라면은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다시 좀 오물려 볼게요, 이것을.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왔죠.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편한 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테이블 위 답변을 테이블 형식 말고 형식 아니고 텍스트로 작성해 줘. 내가 보기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하고 전송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텍, 자, 텍스트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편하면 근데 먼저 텍스트로 해줘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펼치면 되니까 이게 불편하면은 난 텍스트로 줘라. 보기 편하게. 그러면 이게 복사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엑셀에 집어 넣으시든지 원장님들 원하시는 그 자료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제 학생 수가 많으면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또 탑을이 또 편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최순일 학생은 현재 영어 과목에서 중위권의 수준을 유지하며 다만 항상 이제 이런 것은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 학원에서 객관적인 이런 피드백도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했나 볼까요? 뒤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총 9명인데 이게 5명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 추가 학생 피드백 카피만 해서 자 크게 할게요. 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사용해 보면요. 글이 길어지면 얘가 한꺼번에 안 해주고 중간에 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까 테이블로 할 때는 전체 학생을 다 해줬잖아요. 여기에서는. 근데 텍스트로 해달라고 하니까 글이 끊어지면서 추가 학생도 해줄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냥 테이블로 해줘라, 텍스트로 해줘라, 추가로 요청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테이블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중간 끊기면 테이블식으로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텍스트로 보고 싶다고 했더니 계속 지금 텍스트로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9명, 나머지 4명을 이제 더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완료했다. 필요하면 PDF 문서나 요약본 형태로 변환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폰트를 제가 드리긴 했는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PDF 문서로 변환해줘. 한번 해볼까요? 변환해줘. 그리고 날려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표현을 할 때 PDF 문서로 다운로드 해줘. 링크를 줘. 이렇게 하는데 얘네 표현이 변환해 드릴까요?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변환해 줘 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첨부 파일이 필요가 없는지 아니 폰트 파일 업로드가 필요 없는지 한번 제가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GPT 관련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막 답변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전체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한 PDF 파일이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한글이 깨졌나 안 깨졌나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샘플로 한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눌러서 자, 이거 전체 학생 피드백 자, 파일 네임이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바꿔서 좀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깨,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깨진 걸 확인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뭐 확인한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를 확인한 다음에 깨졌네. 한글 파일 올려야지. 한글 폰트 올려야지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계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글 폰트를 올려보겠습니다. 한글 폰트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폰트가 있는데 가서 제가 폰트를 좀 가져올게요. 아마 얘네 챗GPT는 이게 지금 나눔 고딕이거든요.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고딕이나 TTF는 이제 윈도우 상에서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원장님들께서 폰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맑은 고딕이 좋아 그러면 맑은 고딕 넣는데 TTF 파일로 넣으시면 되고요. 게다가 올렸고요. 자, 한글 폰트 업로드 했어. 업로드 했어.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해줘. 이렇게 하면은 추가로 아마 이제는 깨지지 않고 한글이 깨지지 않고 아마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한글 포트를 적용해서 제작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잘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있죠. 이름도 자기들이 적용해놨죠? 한글 포트 적용.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됐을 거고요. 저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죠. 자, 잘 나왔죠. 만약에 이제 에, 학생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일일이 하기 불편하면은 제가 이 수업을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서 해달라, 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갑자기 해보면 위 피드백 위 9명 전체 학생 피드백 전체 학생 피드백을 표로 만들어줘.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표로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표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열에는 이름 들어가고 번호 들어가고 학년 들어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것은 아직 안 만든 거예요. 결과인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 만들었네요. 표. 엑셀 파일로도 저장해 줄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빠져나와 버렸죠.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음, 이것은 이제 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해줘. 그래가지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링크를 주면 그 열어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는 한글 파일 열어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3 여러 학생에 대한 일괄 피드백 작성하고 추가로 PDF 보고서 형태도 출력을 받았죠. 폰트 업로드해서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3-3 특정 과목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한 피드백 생성해 보겠습니다. 수학 과목 피드백만 PDF로 만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한 학생, 그 다음에는 과목 상관없이 전체 학생,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과목, 여기는 제가 미리 고칠게요. 중고등학교 교육 할루시네이션이 아니고 소나를 지정해 준 건 똑같고요. 파일을 분석하여 제가 여기다가 영어 과목, 영어라고 과목을 미리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 여기도 영어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학생의 피드백은 학생 이름 피드백으로 구분해 주라. 자, 할게요. 그래서 과목의 학생이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챗GPT에게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여기도 엑셀 파일이 따로 안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전송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전송 버튼. 조금 화면을 줄였습니다. 제가 좀 보기 불편해가지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한 것만 따로 과목만 어떤 하는 과목만 해주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애들이 파이썬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 세 명이었어요. 학생 수들이 많은 데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랬더니 이민준 학생 여기는 이제 세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로 안 줬을 수도 있고요. 이전에 제가 요청을 한번 했잖아요. 테이블로 주지 말고 테로 해줘. 그랬더니 얘가 미리 제가 그럴 줄 알고 테이블로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챗GPT는 내가 이전에 했던 대화를 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피드백에서는 과정에서는 뭐 항목에 들어갈 구제학습 대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 필요하시면 직접 입력인 항목 또는 보완 내용을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다시 구성해줄 수 있다. 이렇게 뭔가 프롬프트를 줬는데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 해줄게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챗GPT는 자기가 최고고 내가 뭔가를 해줄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항상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뭔가 추가할 게 있으면 그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이 피드백도 다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특정 과목 수강생들만 했잖아요. 이것도 PDF로 요청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것은 그냥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 일단 X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특수한 상황. 교과목별 특화된 예시 작성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특수한 상황을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가끔 녹화본 보시면서 제 목소리가 약간 끊기는 것 같을 때는 녹화를 일시정지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교과목별 특화된 예시 작성 요청인데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김서연 학생의 프로필 예시를 5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제가 뭔가 할 때 엑셀 파일 올릴 때 새 채팅을 하지 않고 계속 그 한 채팅에 있으면 엑셀 파일을 다시 올려줄 수도 있고 안 올려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샘플 파일에는 어, 해당 학생이 지금 한 명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국어학원 교사이다. 첨부한 엑셀 양식에 맞춰 수강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1학년 학생들의 프로필 예시를 5개 만들어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주나 한번 볼게요. 만들어야 될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과목명에 국어 입력하시고, 프로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샘플에는 어, 고1 김세연 고1 국어 과목에 고1 김세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형식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프로필 예시 5개 복사하셔서 챗GPT로 가겠습니다. 컨트롤 V 할게요. 지금 엑셀 파일을 기존에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전송 버튼 그리고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은 여전히 챗GPT는 파일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청한 게 국어학원 국어 과목에 고 1학년 학생들의 프로필 예시를 5개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첨부한 엑셀 파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은 지금 한 명이에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좀 보겠습니다. 챗GPT가 답변을 어떻게 해주나 볼게요.
예시를 5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고1 국어학생 프로필 예시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언제 필요하시냐면은 필요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뭘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학생들을 보여주면 이건 개인정보잖아요. 이 때문에 가상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학부모 연수나 어떤 발표를 할 때 진짜 학생들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상의 지금 엑셀 파일을 만든 거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계속 이어갈게요. 방금은 이제 특화된 예시 작성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자, 학부모 상담 시나리오 대비 프롬프트입니다. 이것은 직접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많은 프롬프트를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자, 당신은 수학학원 교사입니다. 다음 학생 정보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에서 나올 수 있는 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성장 보고서 생성 프롬프트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서 학원에 맞게 또 원장님 개인 특성에 맞게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뭐 했냐면 GPT로 학부모 피드백, 문구 자동 생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GPT로 요약 및 퀴즈 자동 생성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파일 열어보면은 어, GPT로 요약 및 퀴즈 자동 생성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 프롬프트 구조를 보면 모든 과목 공통인데요. 지금 유료 사용자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당신은 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교육 전문가이다. 첨부한 교과서 자료를 몇 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요약하고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무료 사용자의 경우는 첨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사용자님들은 첨부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아래 예시로 실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국어라고 한다면 무료 사용자도 실습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잠깐 제가 GPT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검색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마우스를 올리면 웹에서 검색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몇 학년 무슨 단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인지 어떤 교과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단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당신은 중학교 2학년 국어교육 전문가이다. 감상하며 읽기 단원을 이 단원 부분은 어, 원장님들께서 입력할 그 단원명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요약하고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달라. 요약 요구 사항은 뭐냐면 개념 5개를 글몰이 기호로 정리하고 주요 내용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요약해라. 그리고 문학 감상의 방법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각적 구조와 감상 방법을 도식하여 설명해줘라. 그리고 총 3문단 이내로 작성해라. 그리고 퀴즈 요구사항은 다양한 유형을 해주고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으로 해주고 난이도는 상, 중, 하로 나눠서 만들어줘라 퀴즈를. 그리고 각 문항의 상세한 해설과 정답을 포함해주고 내신 유형에 맞춘 문제를 구성해주라. 그리고 문학 감상 방법과 표현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켜줘라. 결과물은 이 순서를 해줘라. 핵심 개념을 요약하고 상세 내용을 요약하고 퀴즈 문항을 해주고 정답 및 해설을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국어 문제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학원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기본 프롬프트이니까요. 자, 이것을 제가 다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챗GPT로 가볼게요.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첨부 파일을 눌러서 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상하며 읽기라는 단원을 챗GPT가 이제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검색, 웹 검색을 켜고 하셔야 됩니다. 웹 검색을 켜고 그렇게 되면 챗GPT가 꼭 이 감상하며 읽기가 아니어도 다른 것을 해도 음, 교과서에 있는 단원이 정확하면은 웹에서 검색해서 그 단원을 가져올 거예요. 자, 웹 검색을 반드시 켜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만약 웹 검색을 안 하면은 이게 더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죠. 검색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단원이 있는지를 얘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외부를 찾아보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단원이 없다면 못 찾겠다고 나올 거예요. 지금 반짝했지만은 웹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 요약부터 정답 및 해석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핵심 개념 요약부터 했죠. 자, 감상하며 읽기라는 단원을 핵심 개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감상, 감상 방법, 표현의 중요성부터 감상 도식화까지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웹 검색을 하라고 했더니 얘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져왔다고 어, 출처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융합교육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서 가져왔고 작품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색깔이 바뀌니까 여기는 여기서 가져왔다. 이 여기는 표현의 주역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출처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요약은 자 이렇게 했다. 퀴즈 문항은 여기서 가져왔다. 여기서 가져왔다. 여기서 뭐 꼭 가져왔다기보다는 거기를 참고로 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정답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도 하고 문항까지 가져오고 정답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출처까지 다 밝혀주기 때문에 혹시 출처를 보고 싶다면 눌러보면 오른쪽에 어디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지 어디서 참고를 했는지를 쭉 밝혀줍니다. 융합과학연구소, 뭐 해피캠퍼스, 유튜브, 블로그 많이 참고했죠. 여기서 자료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를 끄고 싶으면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색을 일단 그대로 켜놓고 있어 볼게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로 실습 중학교 2학년 국어 끝났고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료 사용자도 실습 가능하고요. 당신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교육 전문가이다. 애한테 계속 체면을 거는 거죠. 챗GPT에게 수열의 극한 단원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요약하고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퀴즈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이다. 난이도 분포해달라. 그리고 제시 순서는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열의 극한 부분은 뭐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법 이렇게 다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무료 사용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유료 사용자님들은 수열의 극한 부분에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직접 올리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컨트롤 A 눌러서 복사해가지고요. 다시 저는 챗GPT로 가서 같은 창에서 계속 검색을 켜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일 첨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전송 버튼을 눌러볼게요. 또 웹에서 찾아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시 순서는 핵심 개념 요약부터 정답 해설까지입니다. 쭉 해보시고 나는 챗GPT가 해준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직접 하시면 되겠죠. 자, 핵심 개념 요약을 했어요. 수열의 극한부터 계산법.
아까 중학생 문제하고 똑같이 출처도 다 밝혀주고 있고요. 자, 밝혀주고 있고요. 상세 내역 요약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사도 할 수 있도록 다 주고 있고요. 내가 편집하고 싶으면 편집도 가능하겠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퀴즈 문항 만들어줬네요. 이것은 요약해줬고 퀴즈 문항은 나오는데 난이도가 하다. 문항 2는 난이도가 중이다. 문항 3은 난이도가 중이다. 이렇게 해줬고 서술형까지 해줬습니다. 정답 및 해설까지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정답은 반드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겠죠. 원장님들이나 그 학원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이것은 답은 100% 믿지 마시고요. 이것은 크로스 체킹을 해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출처, 아까하고 똑같이 출처, 각각의 출처가 있죠. 출처도 한번 보시고요.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마크다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여기 편집이라는 게 혹시 나왔다면은 편집에 들어가서 이 부분만 어, 캔버스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캔버스에서 이 편집 페이지가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어, 또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캔버스는 아마 무료 사용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X 답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물어보면 얘가 계속 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캔버스라는 데서 펼쳐져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게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 닫기 X를 누르면 다시 이 챗GPT 채팅, 새 채팅으로 그냥 기존에 대화를 나눴던 채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아신 그 문제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글 파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 해봤어요. 무료 사용자는 이렇게 해봐라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무료 사용자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면 유료를 사용하시면 이런 그 챗GPT가 어떤 문제에 대한 자동 생성을 한달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문제 자동 생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월 20불 정도는 이렇게 지불을 하시면서 챗GPT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별 맞춤 프롬프트가 나와 있는데요. 국어 과목 요약 및 퀴즈 프롬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료 사용자인 경우는 첨부한 국어 교과서 자료를 몇 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요약하고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첨부한 국어 교과서나 PDF 그 특정 단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서 한 것처럼 검색 기능을 켜고 뭐 윤동지 서시 작품을 바탕으로 문학 감상을 요약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할 때는 교과서 없이도 쓸 수 있는 실습용 프롬프트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중학교 2학년 국어교육 전문가입니다. 윤동주 서시 작품을 바탕으로 문학감상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작품을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게 요약하고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요약 요구사항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왔고요. 퀴즈 요구사항은 객관식 문제 4개, 선지 5개, 사실적 이해 1문제, 추론적 이해 1개, 감상적 이해 1개, 이 비판적 이해 1개를 포함해라.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여기다가 뭐 추가할 거 있으시면 학원에 맞게, 학교 수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관식 문제도 줘라. 어휘 표현 능력도 줘라. 작품 감상 및 자신의 감정 연결하게도 해줘라. 이렇게 계속 요청사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은 이게 좋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약간씩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항상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물은 이렇게 해줘라. 비슷하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답 복사해서 챗GPT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넣을게요. 컨트롤 V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파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더하기 버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 기능만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동주 서시를 작품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챗GPT가 윤동주님의 서시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검색을 켜놓는 거예요. 네가 이걸 모른다면 검색을 해서 이 시를 가져와서 이걸 바탕으로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전송 버튼 동일하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웹을 찾아보고요. 근데 이 정도의 시면 웹을 꼭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래도 확실하게 가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금방 찾아왔네요. 그리고 챗GPT가 답변을 좀 늦게 하거나 그럴 때는 네트워크 환경일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나 그런 거 좀 점검해 보시고요. 너무 답이 늦으면. 핵심 개념 요약 해줬고요. 상세 요약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퀴즈 문항, 퀴즈 문항. 자, 다음 중 서시에서 시인이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고, 출제 의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이도 하, 출제 의도, 난이도 중. 그래서 객관식 문제 쭉 나왔죠. 그리고 주관식 문제도 뽑아줬습니다. 마지막 서술형까지 했죠. 정답 및 해설은 이렇게 나왔네요. 문항 1 정답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검색을 켜놔서 그러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답 및 해설이 이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끄고 한번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 및 계속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애가 중간 잠깐 멈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송 버튼 눌러볼게요. 계속을 했더니 자, 문항이 계속 나왔죠. 자, 문항사 안 나올 땐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해줘. 왜 이것밖에 안 해주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만 해도 얘가 알아서 이해를 하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답안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문항 7까지 나왔었나 봅니다. 네, 서술형까지 문항 7까지 있었네요. 혹시라도 답변이 아직 덜 나왔다면 계속 답변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답안 같은 것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글 파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게 뭐냐면은 아까는 윤동주 서시 이렇게 뭐 그러면은 주제만 바꿔서 실습할 수 있는 문학, 비문학 주제이시죠.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게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잘 아실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첨부 파일을 넣으실 수 없는 사용자님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유료 사용자라 하더라도 첨부 파일 넣는 것보다 이게 더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계속 할게요. 무료 상자는 여기에 교과의 내용을 붙여 넣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만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과목 요약 및 퀴즈 프롬프트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한 것처럼 첨부할 교과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챗GPT의 지구본 검색 기능을 켜고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영어 지문을 바탕으로 요약으로 입력하여 실습하셔라 라고 나와 있죠. 첨부할 수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몇 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요약하고 어휘, 문법,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영어 지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은 중학교 2학년 영어교육 전문가입니다.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영어 지문을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내용을 요약하고 어휘 문법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주세요. 자, 요약 요구사항, 그리고 퀴즈 요구사항, 그리고 결과물은 이 순서로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챗GPT에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뭐 국어 문제 같다, 수학 문제 같다 하지만은 지금 주제는 똑같잖아요. 퀴즈 자동 생성이기 때문에 여기다 컨트롤 V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웹상에서 뭐 나온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웹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챗GPT 사용하시면서 웹 검색을 누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끄고 그냥 하는 게 좋은지는 많이 사용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웹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동안에 세이브 에즈 PDF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떤 부분을 PDF로 바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예요. 이 같이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문 주제 및 중심 내역 요약을 먼저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시작했죠. 중심 내역 요약했고요. 그리고 핵심 어휘 및 표현 목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영어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고요. 진짜로 얘가 잘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 포인트, 조동사, 명령문 사용, 현재 진행형 사용, 퀴즈 문항, 난이도 하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듣는데 GPT의 답변이 별로다. 그럼 계속 요청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 이것이 너의 최선이니? 내가 준 답이 60점이라 생각하고 100점짜리로 해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답이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고 해요. 1달러 팁을 줄 테니까 답변을 더 잘 작성해줘.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팀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더 잘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및 해설까지 나와 있는데 여전히 여기는 지금 정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면 안 와주면 뭐 정답 및 해설을 계속 작성해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항 쭉 적어주고 있죠. 정답 문항 9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틀린 것 같으면 검색을 끄고 나서 다시 한번 정답 및 해설을 다시 한번 요청해 보셔도 되겠죠.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 문제든 영어 문제든 수학 문제든 혹시 과학학원 선생님들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타 과목도 이 프롬프트를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정답 및 해설은 믿지 말고 충분히 크로스 체킹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글 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료 사용자는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목이에요. 똑같습니다. 연습할 때는 첨부할 교과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구본 검색 기능을 켜고 뭐 이차 함수 단원을 기반으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원으로도 쉽게 대체 가능하고요. 유료 사용자 우리 선생님들은 PDF 파일이나 스캔을 받은 게 있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그렇다면 그 파일을 첨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단원을 기반으로 수학 퀴즈 실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 전문가이다.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은 이차함수가 1학년 기준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학년 같은 경우는 그 주제하고 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퀴즈 요구사항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결과물은 다음 순서대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학 문제일 때는 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단어로 변경할 때는 중2의 1차 함수, 중3의 피타고라스 정리, 고1의 삼각비 무리식 2차 방정식 이렇게 해서 그 학년에 맞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1학년이면 이렇게 이것을 바꾸셔야 되겠죠. 이것은 저도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챗GPT 가서 다시 하고요. 이번에도 한번 이제 불안하니까 검색하고 한번 전송 버튼 눌러볼게요. 그리고 무료 상여님들은 이게 심층 리서치라고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두 글자인데, 어, 다른 글자로 돼 있는데, 심층 리서치가 유료 사용자님들이 인사이트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고, 다른 단어 두 가지 단어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웹에서 검색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전송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 문제는 애가 국어나 영어 문제처럼 속도를 같이 갈지 다르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요청했던 것처럼 핵심 개념 요약, 정의, 공식, 성질 등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죠. 이차 함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개념 간 연결성 및 중요 원리 설명, 주요 문제 유형 및 해결 전략, 그리고 퀴즈 문항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제대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유튜브까지 뭐, 이제는 수학 문제여서 그런가요? 유튜브에서 뭔가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방, 이런 데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24년 자료네요. 자, 나중에 만약에 이걸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넘어가요. 이렇게 유튜브로. 그것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항이 단답형, 기본 계산력, 측정 문항, 문항 3, 문항 4. 자, 응용력, 문제 해결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 서술형까지 정답 및 풀이는 여기도 지금 문항 3 하다 말았죠. 우리가 이게 이제 문항 5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좀 할게요. 나오는 동안에 출처 한번 눌러볼게요. 출처 어떻게 하자는지. 유튜브가 주로 많네요. 유튜브에서 수학 문제 강의를 좀 많이 하나 봐요. 어느 정도 얼마나 더 신빙성 있는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는 끌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문항 3 끝난 다음에 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해주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항이 6개였나요? 제가 아까 5개로 봤는데, 네, 6개였네요. 했습니다. 꼭 수학 같은 경우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글 파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료 사용자는 위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 수준별 맞춤 프롬프트를 보겠습니다. 어, 기초 학력 강화를 위한 요약 및 퀴즈 프롬프트입니다. 아, 똑같습니다. 유료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무료 사용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과서 없이도 쓸 수 있는 실습용 프롬프트. 무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하시면 올리시는 것보다 파일을 올리시는 것보다 더 편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갑자기 또 과학이 나왔죠. 과학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나 주제로 받고 싶을 때는 아래처럼 프롬프트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했는데 물질의 상태 변화 이렇게 제가 했죠. 이거 대신에 분수의 덧셈, 차함수, 문장의 성분, 광합성, 지구의 구조, 뭐 조선시대 사회 모습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학습 지원 전문가이다. 소수의 곱셈을 주제로 땡땡땡. 당신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학습 지원 전문가입니다. 3.1운동을 주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화학습을 위한 요약 및 퀴즈 프롬프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연습할 때는 첨부할 교과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처럼 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할 때 해볼 텐데요. 교과서 없이도 쓸 수 있는 실습용 프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2 수학인데요. 수요일 단원을 주제로 상위권 학생 대상 심화 실습용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심화교육 전문가입니다. 수요를 주제로 고난도 사고력 향상 및 경시대회 대비를 위한 심화 요약과 퀴즈를 구성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요구사항, 퀴즈 요구사항, 결과물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경시대회 준비도 하기 때문에 추가 심화학습 방향도 제안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채집기 들어와서 그대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 동일하게 눌러줄게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핵심 개념 요약을 학술적 용어를 포함해서 하고 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첨화식,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것들이 뭐 교과서에 정리가 되기도 했겠지만은 더 길게 설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강의할 때 마찬가지지만 설명 긴 것을 더 요약, 한 줄로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통합적 관점에서 내용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장 지식 및 연계 학문 소개까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이건 수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퀴즈 문항인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고난도 퀴즈 문항인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챗GPT가 이것밖에 못 해주는지 나중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난도 퀴즈 문항은 너는 이렇게밖에 못 만드니 더 잘해줘. 근데 가능하면 칭찬을 하면 좋다는 말도 있고 야단을 치면 더 잘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출제 의도, 난이도 다 문항이 서술형 문항 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형 문항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심화 해설, 다양한 해결 접근법과 심화 해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했는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해설 접근법과 심화 해설 5번 지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여기도 계속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 아직 얘가 해주지 않은 이 나머지 5와 6번을 계속 한번 해줄 겁니다. 해주는요, 다 아시겠지만은 어, 유치원생 수준으로 질문을 하면 유치원생 답이 나오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수준으로 질문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의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해줬고요. 해줬고 다양한 접근법과 심화해서 아까 하다 말았잖아요. 자, 계속 해줬고 6번까지 해줬나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도 6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번 계속이라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검색을 가져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중간에 끊어지네요.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는 뭐 검색 꺼놓고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문항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죠. 추가 심화 학습 방향 제한까지 해주죠. 그래서 수요일에 일반형 유도 연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더 추가 질문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글 파일 다시 한번 갈게요. 이것은 실습 교과서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 고의 수학 수열 단원을 주제로 상위권 학생 대상 심화 실습용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퀴즈 문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엑셀 데이터 활용 프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셀 파일 드렸잖아요. 그거 사용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없이도 가능한 실습용 맞춤형 프롬프트.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육 전문가다. 아래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요약과 퀴즈를 생성해 주라. 왜냐하면 엑셀 파일에는 어떤 학생의 수준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엑셀 파일에 보면은 박지훈의 중학교 2학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 박지훈 중학교 2학년 볼게요. 여기 있죠. 이 국어 과목에서 중2 박지훈이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보면은 좀 특정 학생이죠. 아래 학생 데이터를 그러니까 엑셀에만 정의해 놓으면 이 학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엑셀 데이터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파악할 때는 그 학생 정보를 음, 가 있고 요약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생 정보는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엑셀 파일에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쓴 이유는 어, 더 네가 잊어먹지 말고 반드시 해라라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확실한 답을 원하신다면 이걸 좀 적어주면 좋겠죠. 학생 정보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다 복사해서 한번 프롬프트에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학생 데이터 활용하는 거 컨트롤 V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엑셀 파일이 안 들어왔잖아요. 새 창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학생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더하기를 눌러서 첨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어떤 거냐면 어, 엑셀 자료에서 지금 우리 2단원이니까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해서 전송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송 버튼. 좀 분석해 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훈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법과 어휘 중심의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구성했다고 나오죠. 자, 지훈이는 기본적인 이해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학생이다. 강점은 이런 거고 개선점은 이런 거고 학습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학생에 대해서 파악할 때 이렇게 좋겠죠. 상담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지훈 학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 박지훈 학생에 맞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1대1 가이드를 할 때 필요하겠죠. 아니면 과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낫겠죠.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게. 근데 큰 학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어, 학원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훈 학생에게 추천하는 활동 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이 학생에게는 이런 문제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지 학원에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또 다수 학생을 위한 요약 및 퀴즈 생성도 가능합니다. 교과서 없이도 국어 실습 가능한 프롬프트는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없이도 국어 실습 가능 프롬프트예요. 난이도를 3단계로 분류한 겁니다. 당신은 중고등학교 국어교육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해서 첨부한 엑셀 파일의 학생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요청을 수행해 주세요. 교과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학생의 학습 수준과 과목 정보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해 달라. 첨부된 엑셀 파일에서 국어 과목을 학습 중인 학생 중 중위권 이하 학생을 선별해라. 선별된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문법과 어휘 단원의 내용을 3단계로 기초, 표준, 심화로 요약해 주라. 각 난이도별로 적합한 퀴즈 문항을 생성해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게 확장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과목의 시트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영어나 수학 시트를 과목으로 구별해 놨죠, 제가. 조건은 여학생 중 상위권,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 작문력이 뛰어난 학생,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 목적도 확장할 수 있겠죠. 수행 평가 대비, 독서, 논술, 활동 설계, 발표, 연습, 자료 설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개까지 만약에 그 내용을 뽑기를 원하신다면 엑셀 파일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겠죠. 전제 조건인 거예요. 자, 이것은 2단원인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실습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쭉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엑셀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계획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어, 국어 과목의 박지훈 학생을 예시로 해서 어떤 한 학생을 예시로 해서 어, 국어 문제에 관련해서 이 학생에 맞춰서 이렇게 요약과 퀴즈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료 사용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국어도 가능하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2단원, 2단원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 자료 보시면서 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롬프트는 100% 완벽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수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나만의 것으로 어, 킵해 놓으시면 되고 또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은 또 추가로 하셔서 좋은 자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GPT로 성적 분석 및 피드백 문구 자동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파일 세 번째 GPT로 성적 분석 및 피드백 문구 자동 완성입니다. 이제는 1단원, 2단원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롬프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기본 프롬프트 구조는 먼저 드렸고요. 당신은 중고등학교 무슨 과목의 성적 분석 및 피드백 전문가이다. 첨부한 엑셀 파일에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적 추이와 학습 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상세 피드백 문구를 생성해 달라. 제가 드린 프롬프트는 한 번씩은 다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단원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무료 사용자라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온 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자동화나 이것을 성적을 예측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피드백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유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요, 3단원은 실습을 한 가지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쭉 보면 수학 과목 성적 분석, 피드백 프롬프트 다 있고요. 유료 사용자, 무료 사용자가 있는데
무료 사용자는 좀 많이 힘드세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 한 명 한 명 성적 분석할 때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실습을 제가 하려고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실제 사용 예시 국어 과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할 수 있어요. 샘플만 지금 국어를 제가 한다는 거예요. 국어 과목에 분석 대상을 제가 이 학생으로 한 명 해봤습니다. 학생으로 한 명 해봤고,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GPT에게로 가겠습니다. 새 창을 열었고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첨부 파일은 3단원이니까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누르시고, 자, 3단원 가져오겠습니다. 성적 분석 및 피드백 문구 자동 완성을 제가 첨부할 때는 빙그르르 한번 돌다가 그 파일 그 아이콘이 나오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첨부를 할 때는 검색이 동시에 안 됩니다. 전송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좀 더 분석을 해주겠죠, 문구를.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얘가 제가 올린 그 엑셀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김서연 국어 과목에 자료가 있는 김서연 학생에 대해서 성적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녹화인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습 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뭐 열 이름 확인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서머리까지 하나 봐요. 서머리라고 끝났다고 나오네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아래는 김서연 학생의 국어 성적 분석 및 맞춤형 피드백 구성이래요. 자, 국어 성적 분석을 요약하니까 서연이는 중상위권이고 또 특히 독해력과 문학 감사경에서 상위권 수준의 어휘력을 보여주고 있고 창의력 표현이 뛰어난 작문력 또한 우수하대요. 이것을 이런 분석은 저희가 할 때는 많이 두뇌를 회전해야 되는데 챗GPT는 이것을 엑셀 파일을 읽자마자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별 강점 및 약점 서연이 거예요. 강점 영역, 약점 영역 했고요. 그 성적 변화 요인도 1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다 우리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줬고 마지막에 학부모 대상 피드백 문구도 작성을 해줬습니다. 김서연 학생은 이렇게 과목별로 했죠. 그래서 국어학습 전략 및 목표도 제안을 해줬고요. 단기 목표, 가정에서의 지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김서연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원한다면 같이 원한다면 학생 이름을 나열을 하거나 엑셀 파일에는 전체 학생을 하거나 하는데 파일에 학생이 너무 많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서 3단원은 이걸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다음은, 다음은 네 번째 GPT로 내신 문제 자체 변형 프롬프트 한번 실습해 볼게요. 우리 한글 파일 보시면 GPT로 내신 문제 자체 변형 프롬프트 있습니다. 우리 GPT는 이제 새 채팅 열어서 새 채팅 준비해 주시고요. 어, 이 두 가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수학에 관련된 것인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지금 프롬프트를 보면은 이제 기본 프롬프트 다 있고요. 유료 사용자의 경우, 뭐 무료 사용자의 경우 다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국어 문제부터 해서 영어 문제 이렇게 수학 문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실습을 하나만 여기서도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형 문제. 어, 당신은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문제 변형 전문가이다.
첨부한 파일에 있는 영어 내신 문제, 첨부한 파일은 이제 고등학교 영어 객관식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첨부 파일로 줘보겠습니다. 변형을 할 때는 이렇게 변형을 해라. 그리고 어휘 어법 문제는 이렇게 해라. 뭐 듣기 쓰라기 문제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문제 유형별 변형 방향은 이렇게 해라.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변형 문제마다 다음 정보를 꼭 포함해야 되고 결과물은 1, 2, 3, 4 이런 구조로 제시해줘라. 이걸 보시고 한번 테스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 뭘 나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필요 없으면 나를 빼겠다. 학원에 맞게 제가 학교에 맞게 지역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챗GPT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가기 전에 이제 답사에 갈게요. 자, 그래서 영어 고등 내신 한번 해볼 건데 수학이나 다른 문제면은 이제 제가 프롬프트 드렸기 때문에 해당된 거 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어떤 거 할 거냐면 컴퓨터에서 업로드 누르고 영어 고등 객관식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올 겁니다. 문제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렸죠. 여기서 첫 번째 이걸 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진행이 되면 빙그르르 한번 돈다고 그랬죠? 전송 버튼 누를게요. 어떻게 변형을 문제를 해주는지 어, 결과물은 이렇게 구조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했던 보니까 문법 문제래요. 이 아이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원본 문제 정보를 이렇게 해주고요. 자, 변형 문제 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형 문제를 해줬는데요. 첨부하신 이미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본 문제는 이렇고 변형 문제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구분 활용을 했는데 이제 문제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문장을 재구성하고 어, 했습니다. 변형 포인트도 설명해 줬고요. 정답 및 해설도 해줬습니다. 번역까지 해주고 변형 문제 활용 제안도 했는데 필요하면 이 문제 유형에 맞춰서 4문제 세트도 변형 문제집도 만들어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만들어 주는데 원하시는 주제나 문법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담당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 문제 세트도 변형해 줘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문제 세트로 변형해줘. 여기까지는 프롬프트에 없어요. 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추가 질문을 스스로 해줘요. 그게 필요 없으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면 되고, 오, 그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얘가 알려주네. 그러면 거기에 맞아서 추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변형 문제 세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고, 폰트 정답도 알려주고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계속 그 챗GPT와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을 좀 가겠습니다. 자, 한글 파일을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음, 변형 프롬프트 변형을 하는데 좀 힘든 것들이 챗GPT가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그림 자동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기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도형이 나오는 거, 이렇게 세모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형까지 자동 출력되는 건 아니다. 그림은 외부 도구 활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그림이 들어가거나 과학에서 그림이 들어가는 어떤 문제까지는 아마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수학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놓은 것 중에서 국어 영어는 문제가 없어요. 다 텍스트로 가기 때문에. 네, 수학에서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기하, 뭐 고등학교 그런 정도 아니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이 있나 좀 보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 지금 여기가 없는데요. 잠시만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어쩐지 상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없어서 이 제목이 위에 밑으로 가서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문법 변형 전문가이다. 첨부한 파일에 있는 수학 내신 문제를 분석하고 원본 문제의 개념과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형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 달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증명 문제.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A 해서 다 복사한 다음에 챗GPT에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첨부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자, 수학 문제와 관련된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에서 고등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등인데 제가 좀 파일을 좀 크게 볼게요. 자, 큰 아이콘. 제가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전송 버튼 눌러볼게요. 전송 버튼. 그러면 이제 수학도 지금 변형 문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음. 제가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네, 이런 거라고 합니다. 쭉쭉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해주는데 기하 문제에서는 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나오고 있는 동안에 제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한글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기하나 도형이 나오는 것은 좀 힘들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응용 문제 활용 제한까지 해줬고요. 다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는 이제 샘플로 제가 문제를 지금 캡처를 해서 드렸지만은 선생님들 원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고 제가 시범을 보이니까 음, 학원에는 많은 문제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좀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흘림체나 아니면 약간 흐린 것도 다 읽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요. GPT로 시험 문제 자동 생성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제 이것은 닫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뒤로 시험 문제 자동 생성 한번 볼게요. 자, 한글 파일을 제가 열었고요. GPT로 시험 문제 자동 생성인데, 자, 이것은 이제 파일을 제가 그 첫 번째로 드렸다가 지금 제가 보완한 패들렛에 05-02 보완했다는 파일nem이 있어요. 그거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기본 프롬프트를 제가 줬고요. 제가 왜 보완을 했냐면은, 유로 사용자의 경우에 파일 첨부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첨부한 교과서, 학습 자료, 이것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기존 책에 있는 사진을 찍거나 그래서 올려야 돼요. 아니면 PDF 파일이 있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료 사용자는 첨부한 교과서를 올리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공개된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글을 다 텍스트로 넣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무료 사용자는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그랬냐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사용자는 더하기, 첨부 파일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저작권에서 어긋나지 않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저는 이제 공개적 방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지만 원장님들은 이제 혼자 쓸 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 찍어서 올리시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수업을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한다고 하면은 단원명을 얘한테 줄 겁니다. 단원명을 아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에 어긋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중고등학교 국어시험 문제 출제 전문가이다. 아래 제시된 교과 내용을 국어 교과서에 해당 단원 내용이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시인의 감정, 개성과 감정을 이렇게 제가 올렸거든요. 그리고 출제 요청 사항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출력 요구사항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출력 요구사항까지 이렇게 요청했고, 결과물은 다음 구조로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대시 교과 내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올리실 수가 없으면은 챗GPT한테 이러이러한 무슨 해당 단원을 요약해달라 해서 그 요약본을 올리셔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채찍비트로 가겠습니다. 아까 수학이었죠? 자, 새 채팅 열어가지고요.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나오나 좀 볼게요. 전송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그러면은 얘가 시험 문제를 자동 생성해 주는지 한번 볼게요. 현대시, 국어 같은 경우에 현대시 부분이에요. 현대시는 블라블라 여기 윤동재 서시가 나왔죠. 그래서 출제 요청은 총 세 문항을 출제를 해라. 문항 유형은 객관식 이런 것을 해라. 소설형을 하고 출력은 이렇게 해줘라. 결과물은 다음 구제로 제시해줘라 했는데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시험지 전체 구성 개요는 이렇게 하겠답니다.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어, 자, 문항별 상세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문제 만들어졌죠? 자체 생성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가 직접 확인을 모든 시중의 문제지를 못 보기 때문에 시중 문제지에 있는 것을 가져왔는지 얘가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객관식 문항 예상 난이도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출제 의도까지 다 알려주고 있죠. 3번 서술형 문항 이상 난이도는 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답 및 해석까지 지금 다 알려주고 있죠. 채점 기준표가 나왔고 활용 제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해라, 피드백은 이렇게 해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활용 제한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요청했는지를 보면은 제대로 했는지 활용 제한, 자, 활용 제한까지 다 이렇게 나왔죠. 이걸 잘 읽어보시고 선생님께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글 파일에 추가로 해놓은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여기까지 답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GPT가 출제해준 시험 문제 평가 프롬프트 전 과목을 보면은 이걸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면은 GPT가 과연 이 문제를 적절하게 출제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얘한테 반대로 좀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국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네가 스스로 해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GPT에게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조금 전에 게 아직 복사가 안 됐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기 가서 자, 이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성한 국어 시험 문제다. 국어. 지금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다음은 그랬으면은 이 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창에서는 다음이 아니라 위겠죠. 위에 위에 제
GPT가 생성한 국어 시험 문제이다. 이 문제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출제했는지 검토해달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출제되었는지, 적절하게 출제되었는지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해봤어요. 자, 요청 사항과 출력 형식이 있고요. 문항별 평가를 하니까 잘 됐대요. 정답 타당하고요. 오답 선지 교육적 구성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개선할 점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진짜 개선해야 될 건지를 조금 선생님들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뭔가 막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진짜 개선상인지 아닌지는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를 내놓고도 개선을 개선할 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문항 전체 종합평가도 뭐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해야 됩니다. 이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적정한지는 선생님들만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전문가이시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이 문항을 바탕으로 유사 문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자, 그러면은 GPT가 개선을 문제 제시 후 한다면은 그러면 이 문항의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문제를 다시 작성해라 라고 한번 자, 해볼게요. 근데 GPT가 먼저 이렇게 했었어요. 어, 유사문항을 생성할까요?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프롬프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컨트롤 V 해서 자, 네가 계산사항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계산사항이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했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문항을 지금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되면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또 매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고 더 이상 개선사항이 오류가 없다라는 판단이 되신다면은 추가로 계속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2번 객관식 문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본담에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답민 해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개선할 점이 있냐고 계속 여쭤봐도 됩니다. 아마 얘가 뭐 완벽할 때는 또 완벽하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평가여서 만점 기준, 부분 점수 기준을 주는 것도 얘가 스스로 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수업 활용 및 지도 제한까지 해주고 있죠. 챗GPT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이시라면 특히 유료로 진즉 이런 부분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얘는 뭔가 막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사 문항을 만들어주겠다. 또 학생 수준별 문항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무슨 과목, 국어겠죠, 방금이니까. 채점 루브릭 생성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루브릭 생성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GPT가 만든 서술력, 서답형 문제에 대해 채점 기준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실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A 해서 복사를 확실하게 하려면 복사하기를 하고요. 저는 프롬프트 와서 여기다가 창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국어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표를 생성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채점 기준표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다르게 나오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가 항목 만점 기준 부분 점수 기준 위에도 나왔었는데 자 만점 기준 부분 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낮에 실습을 했을 때는 루브릭 이 채점표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이 문항을 줬는 이 프롬프트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밤에 지금 녹화할 때는 이 루브릭 채점표를 얘가 스스로 해줬네요. 그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브릭 채점표까지 얘가 만들어 줬고요. 어, 다시 프롬프트를 가면은 음,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채점 기준표, 루브릭, 부분 점수 예시, 모범 감상문까지 제가 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정도로 하고 수학이나 영어도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방금 생성한 체험 채점과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항목이 적절했느냐, 수업 현장에서는 루브릭을 그대로 쓸 수 있겠느냐, 개선해야 될 요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줬는데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PT로 시험 문제 자동 생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헬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펠로 수업은 아니지만 일부분만 할 건데 그래도 펠로가 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검색 신뢰성과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스마트 AI 도구인데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나 주요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펠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회원가입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회원가입 및 접속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구글에서 펠로 AI를 검색하거나 제가 이제 그 패들렛에 올려놓은 것만 클릭하셔도 되긴 되는데 패들렛을 이용하지 않으실 때는 검색창에서 펠로 AI를 검색을 하시고 어 그러면 바로 창이 떠요. 이렇게 사이트가. 그러면 아래에 로그인 접속하셔가지고 어 구글로 계속하기를 하거나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홈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펠로 AI만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업 받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펠로 AI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계정 얼굴이나 특별한 게 뜨겠죠. 프로필 아이콘들이. 자, 시작할게요. 어, 한글 파일은 그 프롬프트 말고 주요 사이트 프롬프트에서 지금 5번까지 있었는데 새로 추가로 넣어놓은 게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제작 프롬프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열어보시면 이 파일이 열립니다. 학원 속에 프레젠테이션 제작 프롬프트 이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홀로에서 모든 생성형 AI가 비슷한데 홈화면 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제가 한글 파일에서 드렸던 이거 에듀엣지 고등영어학원은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 원장님들께 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원하시면 키워드를 넣어달라 했는데 없으셔서 제가 가상으로 학원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 입력사항이 있으시면 더 쓰시고요.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챗GPT와 동일하게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시고요. 특별하게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파일 첨부가 없으시면 여기 전송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러주면 펠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텍스트를 먼저 해줍니다.
만들고 있는 동안에 잠깐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넣었어요. 보시면은 어떻게 펠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주진 않고요. 이렇게 텍스트로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더 자세하게 넣으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벌써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답변을 완료를 했네요. 자, 더보기 뭘 했는지 볼게요. 저희가 6가지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설립 배경, 프로그램 소개, 뭐, 이게 다 했어요. 해줬어요. 예, EBS 분석반, 자, 수능 집중반 다 했고요. 내신 대비반, 강사진 프로필, 수업 방식, 수업 성적 향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료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상담 시간, 문의처, 이렇게 쭉 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생성이 있는데 미리 한번 보면은 여기 마인드맵도 얘네들이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보면 뭐가 좋냐면은 내가 뭔가 준다고 했는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인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가고 각각이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리가 또 가능하겠죠. 이 마인드맵이 보기 불편하신 분은 아래에 다른 마인드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것들은 펠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갈 거고요. X 닫아주고 펠로 AI가 만들어준 이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누르면은 지금 이제부터는 얘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는 이거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목록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속지까지 싹 나왔죠. 다 끝까지 가면 제가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맨 마지막에 다음이 나오면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음, 폼이에요. 폼. 여기 폼을 고르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PPT 생성을 하면 되는데, 테마 색상은 여기는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하고는 빨간색이 어울린다. 그러면 빨간색과 관련된 PPT 샘플, 이제 템플릿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녹색 계열을 하고 싶다. 하늘색 계열을 하고 싶다. 뭐 검정색 계열을 하고 싶다 나오는데 저는 일단 어떤 색상 계열은 이제 원장님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색상에 맞게 보셔도 되고 저는 이 테마 색상 없이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넓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를 골라본다면은 어떤 것을 골라볼 거냐면 이거 마케팅 플랜 있잖아요. 이걸로 자, 그림 이거 보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외곽이 파랗게 되어 있죠. 선택했다는 의미이고요. PPT 생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PPT 생성. 눌러보면 이제 템플릿을 얘가 불러오는 중이고요. 이렇게 바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은 놀라실지 안 놀라실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감마라는 앱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10장 이상이면 또 유료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아까 내용이 많지 않았는데도 지금 24장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내용이 더 풍성하다면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편집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학원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펠로에서도 편집을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 툴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운로드를 해서 캔바에서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를 해도 되지만 이 템플릿 교체를 누르게 되면 이거 나 템플릿을 잘못 생성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템플릿 교체를 눌러가지고 새로 나온 템플릿을 보면서 다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이니까 이게 디자인 스타일에서 뭐 이렇게
미니멀리스트인지 비즈니스인지 뭐 카툰 형식인지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테마 컬러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모든 스타일을 보고 컬러를 검정으로 하지 않은 가운데서 전체를 놓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걸 다운로드를 먼저 하나 받아 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놓고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파일 형식은 PPT 눌러보면 뭐 이렇게 그림 파일이나 PDF 파일도 있지만 이것은 뭐 꽂히니까요. PPT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편집 가능. 자, 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얘가 이제 합성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왼쪽에서 자, 초안 나온 거 지금 다운로드 하는 동안 기다려 보고요. 자, 나왔는데 저는 이제 다른 파일에다가 한번 이렇게 저장해 볼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눌렀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난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누른 것은 이 형태인데 아우 나이가 별로야. 그러면은 템플릿 목록으로 들어가기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적당한 걸 고르신 다음에 한번 저는 이제 블랙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걸 한번 골라봐도 되겠죠. 이걸 보면 또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해도 괜찮겠는데 그렇다면은 응용 템플릿 가서 누르면은 이게 다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다운로드가 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례차례 눌러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에 여기는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캔바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됐네요. 그러면은 번호가 다르게 나왔죠? 일단 저장 누르고 나서 나왔으니까 펠로를 빠져나갈 때는 여기 이제 X 누르면 됩니다. 다운로드 했고 이것도 닫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 뭔가를 하려면은 여기 새 스레드를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문서 보기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방금 나온 거 다시 한번 나오죠. 자, 펠로는 끝났고요. 자, 캔바에서 우리 한번 어, 프레젠테이션 저장했던 거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캔바는 원장님들 대부분 다 아시니까 로그인 하시고요. 그럼 그 파일을 불러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시겠지만 홈 화면에 보면은 업로드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눌러서 방금 했던 그 파일 업로드를 좀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은 아까 제가 여기 다운로드 여기다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얘가 지금 열립니다. 이러면은 여기 최근 디자인에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낮에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도 했었는데 자, 요거 한번 다 들어왔습니다. 에듀엣지 고등영어학원 이거 나왔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림 나왔네요. 그죠?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캔바에서 자, 이것이 열리죠. 그러면은 자,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로고를 넣는달지 다른 이런 것들을 넣는달지 하면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유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여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다운로드 한번 열어볼게요. 다운로드 보시면은 했던 거 보면은 어, 요거 여기에서 열어보면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바로 열립니다. 열리죠. 여기서도 이제 편집 사용 누르셔가지고요. 자, 열으셔가지고 다 바꾸셔도 되겠죠. 이런 데서 이렇게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지금 내용이 약간 부실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펠로에 자료를 부실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 잘 만드시는 학원에서는 뭐 직접 만드셔도 되겠죠. 근데 만드셔도 이런 기본 틀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걸로 해서
펠로 AI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학원 소개, 프레젠테이션 마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실습하실 때 그때 다시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